민주당 지지도와 조국 정당 지지도가 합해진 것이 배재정 후보의 지지도로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되게 신기하다. 사상은 그러면 변수가 별로 없겠다.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정당 지지층이 지역구에서는 완전히 뭉쳐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은 보수가 더 결집하면 이긴다 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사상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래서 조국 변수가 부산을 강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런 진솔한 표현의 입장은 우리 전략입니다. 뭐 대통령이 얘기하지 뭐 후보들이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또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의 정치 개입이라고 또 고발장 날릴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는 부산입니다. 이번 총선 부산의 총 의석수는 18석. 과연 이 두 분의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20대 그러니까 2016년도 총선 당시만 하더라도 그때 새누리당이 12개 묻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5개를 가져갔었어요. 그때 무소속 하나까지 되고 그리고 지난 4년 전 2020년도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제 미래통합당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수도권 대단히 어려웠잖아요. 예. 어려웠지만 부산은 15석을 그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3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21대 총선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충 힌트만 슬쩍 주셨어요. 지난 총선과 비슷하게 그럼 15석 정도라는 말씀이신 건데 일단 그러면은 우상호 의원님의 몇 대 몇 들어볼까요? 몇 대 몇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그렇게 180석 가까운 의석을 가졌지만 부산에서는 오히려 의석이 줄어서 네. 3석으로 줄었어요. 예. 근데 부산은 전국적인 흐름을 타는 곳이 아니라 부산만의 여론이 별도로 형성되는 특이한 여론 지형 구조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합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합 지역이 많아진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경합 지역을 다 지진 않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저희가 볼 때 저는 5석 플러스 알파.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이거 5석을 했거든요. 당에서 분석은 4석을 우세로 보이는데 저가 볼 때는 저는 5석 정도는 현재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신 경합 지역이 한 10군데 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가 올지 아니면 경합 지역이 막판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다 패배로 귀결될지 이게 이제 부산의 변수입니다. 부산만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하셨는데 다릅니다, 부산은. 부산만의 여론, 지금 여론 어때요? 저는 부산은 특이하게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국 혁신당의 조국의 등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인물도 역대 우리가 민주당에서 부산에서 냈던 후보 중에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에요. 국회의원을 했거나 구청장을 했거나 영입이 됐거나 이번에는 상당히 지역에서 경쟁력 있는 분들이 나서면서 지금 버텨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지고 조국 씨가 거기 지역을 몇 번 방문하면 그 영향을 주는 게 보여요. 이제 고마 시아라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의 변수는 민주당의 인물 경쟁력 플러스 조국의 등장이다. 우상호 의원이 보신 블랙박스 대 부산 여론. 대체로 이번에 민주당에서 공천한 부산 지역 인사들 보면은 경쟁력이 있다는 건 저는 대체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구청장 출신들도 많고 또 현역 의원들은 다 이제 공천을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 정도 수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쟁력을 높게 가지고 있는 북갑의 전재수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사갑의 최인호 의원이라든지 또 하나 좀 이제 연재 같은 경우는 그 노정현 후보라고 사실상 진보당 후보예요. 근데 이분이 단일화 경선에서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연제구에서 구의원을 2번 했어요. 재선 구의원인데 그 경쟁력을 갖춰가지고 그 민주당 후보를 꺾고 이제 통합 이제 후보로 이제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데서 이제 되고 나니까 벌써 김희중 의원인데 이미 여론조사 수치상으로 의외로 이런 데서 지는 내용이 나오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아픈 대목이 있었어요.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표만 분산되지 않으면 충분하게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곳인데 지난번 이제 장해찬 후보가
공천이 확정됐다가 이걸 이제 번복이 이루어지면서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표가 분산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바로 걱정인 것이죠. 막판에 만약에 이게 단일화가 되거나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에 분열된 상태로 끝까지 간다 그러면 수용도 해볼 만합니다. 사실상 선거라는 것은 양당에서 공천을 마치고 나면은 후보들 위기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지역 관리가. 네네. 막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아쉬운 백문이 있고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부산 지형 자체는 그래도 이 정치적 여의도 균형을 좀 웬만큼 부산에서 갖춰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4개 지역구 말고 한 곳은 어디예요? 저는 사상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상구가 이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있으셨던 지역이고,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지역의 터줏대감인 장제원 의원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솔직히 친윤 중에 희생당한 사람은 장제원은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억울한데 민주당으로서는 기회가 온 거죠. 그 지역을 아주 튼튼하게 지키고 있던 우리 배재정 후보가 대조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런 게 재밌는 게 추세가 어떠냐를 보는 거예요. 추세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사상구는 3월 10일, 13일 날 조사했을 때는 마이너스 1%로 김대중 후보한테 배재정 후보가 밀렸거든요. 그리고 3월 18일, 19일 조사한 것도 마이너스 0.3%로 졌어요. 근데 3월 20일, 24일 날 한국 리서치가 해서 언론에서 보도한 거는 4%를 이기는 거로 나와. 그러니까 1%를 지다가 4%를 앞선다는 것은 추세선이 예. 4, 5%가 쭉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러면 상승세 후보가 이겨요. 꺾이지만 않으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추세의 흐름으로는 상승세를 치고 있는 배재정 의원에게 유리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기대 지역입니다. 대체로 우상호 또 대표께서 제도로 잘 짚었어요. 이게 만일 장제원이 있다면은 이거는 어떤 민주당 인사를 내서도 난공불락이고. 그렇지는 않죠. 아니요, 난공불락이에요. 장제원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압니다만 예. 지역 관리 하나만은 치열하게 했던 친구거든요. 정말 그 기반이라는 것은 자기가 거기에서 무소속 2분이나 당선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처절함이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버스 40대를 동원한 게 잘못이요. 그 잘못은 이야기. 그럴 정도로 아니 난 40대 동원한 거 보니까 우 많이 대표도 인정하지만은 정치인이 한 지역구에서 버스 40대 동원한다는 그건 아마 헌정역 그 사상 기록을 세웠을 거예요. 기록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뛰어난 동원력이. 그런 정도의 이렇게 조직 그러니까 기반을 관리가 공고하게 되고 있는데. 네. 그 배재정 의원께서 요즘 보니까 가마다리 이렇게 깔고 그냥 빗속에서 막 컨절하고 막 이런 모습이 좀 처절해 보이거든요. 장제원 의원이 빠져버리니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근데 측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저기는 장제원 의원이 도와준다 해도 장제원 의원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후보가 바뀌면 서운해져서 아무래도 과거처럼 이렇게 끈끈한 선거운동을 못하죠. 제가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를 하나 던졌는데 안 다뤄서 그런데 부산에서의 조국 변수. 조국 변수. 그러니까 사실 조국 지난번에 법무장관 지명할 때도 저는 법무장관 하지 말고 부산에 출마해라. 제가 원래 권유했던 사람이고.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 네, 지역구 나가라. 그런데 본인이 저한테 문자로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나가서 하지 말라고 자기는 지역구 국회의원 할 그런 묵기가 아니다. 저는 사실 비례정당인데 선거율세 첫날 부산을 택한 것도 되게 눈길이 갔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다 목적적으로 가는 거라고 봐요. 조국 혁신당은 목표가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독재 타도가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주진우 후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해필이면 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서울이 아니잖아요. 부산이죠. 조국 혁신당이 작년 저는 하반기부터 특히 정치적 기반을 흔히 말하는 불경이란 예. 그러니까 부산을 중심으로 한 본인이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대학은 또 울산에서 또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을 이제 공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상 같은 경우를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 여론조사 결과 분석을 해봤는데 배재정 의원이 43%, 그다음에 김대식 후보가 39% 나온 이 조사의 결과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비례대표를 어디 정당을 투표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조국 정당을 찍겠다는 의사 표현이 18%예요. 부산에서. 다른 지역은 이 정도가 안 나와. 다른 지역은 한 8%, 9% 나올 때예요. 이때가. 지금은 더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는 조국 혁신당의 바람이 서울 경기보다 훨씬 세게 불고 있구나.
민주당 지지도와 조국 정당 지지도가 합해진 것이 배지정 후보의 지지도로 딱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사상은 그러면 변수가 별로 없겠다. 민주당 지지층과 조국 정당 지지층이 지역구에서는 완전히 뭉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다른 지역은 보수가 더 결집하면 이긴다 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사상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래서 조국 변수가 부산을 강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친윤이라고. 주진우 용산의 이제 예. 핵심 비서관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이게 어느 날 아침에 그냥 언론에서부터 그냥 부각이 원래 해운대는 상당히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부산의 안정적인 강남이라 불리던 곳이죠. 안정적인 지역이에요. 하태경 의원이 여기서 내리 편안하게 큰 무리 없이 삼선을 만드는 거예요. 예. 해운대 주민들이 뭐 70% 80%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전략 지역을 만드는 거죠. 그 프레임 자체가 웬만큼 성공적으로 아니, 저희 걸려드는 당 겁니다. 분석에서는 지금 해운대 갑을 우세 지역으로 불려놨어요. 아, 이미 우세 지역. 예, 국민의힘은 경합 지역으로 해놨어요. 예. 보통 8% 이상 벌어져야 이제 우세로 분류하는데 예. 부산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가깝고 이 국정 운영에 실패에 책임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해운대 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막판 전략은 부산 전체에 있어서 윤석열 심판론을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이 막판 경합 지역의 우세를 만드는 막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판 전략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막 이런 진솔한 표현의 입장을 우리 전략입니다. 그건 대통령이 얘기하지 뭐 후보들이 얘기한다고 믿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또 이제 지금 이제 총선의 정치 개입이라고 또 고발장 날릴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민생 토론에 달리는 연초에 되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뭐 예산 800조, 900조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발장 또 넣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꼼짝 못하게 윤석열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이 묶었어. 총선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민생 토론을 했어요.